두플랜 A, 국어 문제를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국어 문제를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국어라는 게 굉장히 좀 속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속설이 있죠? 뭐 공부해봤자 뭐 안 오른다,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 타고난 애들만 잘한다. 뭐 판타지 소설만 많이 읽어도 수능 국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뭐 다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능 국어는 공부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분명 수능 국어만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갖고 있는, 다른 과목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세상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없는 게 없죠. 그렇다면은 국어가 다른 과목과 차별화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라는 것은요, 결과를 평가하는 과목이 아니라 바로 과정을 평가하는 과목이라고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은 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즉 일정 범위를 공부해서 외우고 있는지, 단어를 외웠는지, 아니면은 연도별 사건을 외웠는지, 원소 기호를 외우고 있는지, 뭐 운동 법칙을 외우고 있는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수능 국어는요, 그런 과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입각해서 바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익히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가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과정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결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설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고전을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고전이니까. 고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고 정해진 범위에 있는 작품들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이 등장을 하건 뭐 현대문학이 등장을 하건 그 지문을 읽고 이해한 후에 문제에 맞춰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건데, 자꾸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그 결과를 학습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자꾸 작품을 외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고3 수능 때 창성가미록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전에. 그런데 그때 당시 EBS 최고 스타 강사였던 이만기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해설 강의에서 나는 이 작품을 졸업할 때까지 그냥 논문에서 제목만 한번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수능을 치른 학생들 중에서 이 창성가미록이라는 작품을 제대로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고 시험에 들어간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 치중한 공부에 익숙해져 있었고 거기에 의존하던 학생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물이 다수 나오는 소설의 해법에 대해서, 그런 풀이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무난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시사해주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결과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를 틀릴 때 내가 무언가를 외우고 있느냐 안 외우고 있느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내가 과연 어떠한 사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길래 이 문제를 틀리게 되었느냐,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입니다. 자, 국어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는 두플랜 A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은 지문 문제 선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의 뭐 저는 사고 과정의 예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이에요. 즉 문제를 틀렸다면, 잘못된 선지를 틀렸다면 당연히 이 3가지 과정 중에 한 군데서 삐끗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기 문제가 등장하죠. 문제에서 대부분 보기에 맞추어서 뭐 보기를 근거로 혹은 보기를 반박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텐데요. 즉 보기를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는
잘못 독해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서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요. 사고 과정의 비약. 지문도 제대로 이해했고 문제도 제대로 이해했고 선제도 제대로 이해했고 보기도 제대로 이해했지만 이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5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틀리면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분석하셔야 되냐? 그냥 해설지 갖다 놓고 뭐 1번 선지 밑에 옆에다 뭐 해설지 옮겨놓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왜 이 답을 답으로 골랐는지 이거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왜 이 틀린 거를 답으로 골랐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면요. 항상 이 5가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왜냐?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디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문에서 자꾸 틀리는지, 문제에서 자꾸 해결을 못하는지, 선지를 헷갈려 하는지, 보기를 헷갈려 하는지, 사고 과정이 자꾸 잘못된지, 이것이 파악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점이 먼저 파악도 안 되는데 약을 무턱대고 들이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약화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강화된 면역력 때문에 자기 면역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면 거기다 대고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투여하면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뭐 점수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뭐 강의 때려 박는다고 점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객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돼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국어 공부법을 찾고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의 문제가 생길 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두플랜 A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면서 해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심하시고 이 객관화 과정 꼭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